깡통 전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있어요. 헬로우,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한창 문제되는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축 빌라의 감정가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없는 임차인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한 다음에 전세가를 최대한 올리고 깡통 전세를 이용을 해서 자력이 없는 매수인에게 그 신축 빌라를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중개사들이나 간평사까지 같이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기가 조직화 진영화가 된 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중개사를 믿고 이거는 충분히 좋다, 신축 빌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건데, 중개사도 다 한 통 속이었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거의 90%가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평사도 한 통 속이었던 거죠. 간평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이거의 감정평가를 얼마로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높은 평가된 금액을 말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매수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장애인이나 뭐 그런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되게 많고,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치려고 하니까 경매가가 자기의 전세금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된 거예요. 경매가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 부부가 자기 전직 아나운서라고 자기 법인 명의의 물건이니까 이것을 담아도 좋다, 세입자로 들어가도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깡통 전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랑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열심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책 중에 하나는 피해를 예방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보를 조금 더 공개를 하고,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을 했는지 혹은 악성 임대인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안심 전세 앱이라고 해갖고는 세금을 체납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세 앱을 만들었고, 부동산 단속이 되게 강화가 되기로 해서 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까지도 이루는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그런 강한 제도를 만들어서 단속이 되면은 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무조건 감정이 잘 제대로 나오면 전세가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일단 전세가율의 90%까지만 보증을 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제도고요. 감정평가사가 이제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자체가 공시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실제로 공시가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 감정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변경을 하는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믿도록 해서, 그리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증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무 임대 보증 관리를 강화해서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해서 지금 보증이 미가입이 되면은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도록 했고, 등록 자체를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제가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게 안심 전세 앱인데, 안심 전세 앱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금 체납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권리보다도 그게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일부라도 있으면은 전세금을 전액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게 아직은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것을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 전세 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되게 노력을 해서 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임차인이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은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고 뭐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임대인이 뭔가 조금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어쨌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이렇게 임대인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좀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좋고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